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 미영이가 보낸 단 한 줄의 문자. 72년을 살면서 받아본 문자 중 가장 차갑고 가장 날카로운 한 줄이었어요. 어린 미영이가 방문을 닫는 모습. 제가 준호에게만 용돈을 주는 모습. 미영이가 대학 원서를 들고 오는 모습. 제가 고개를 젓는 모습.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했구나. 11월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아들 준호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 민우의 공책을 펼쳐보고 있었지요. 민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수학시험지였는데 100점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야, 민우가 또 100점 맞았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요? 우리 민우 똑똑하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공책을 내려놓았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지요. 따뜻한 햇살, 손자의 100점짜리 시험지,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이게 바로 제가 평생 바라던 노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미영이었어요. 제 딸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영이가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했거든요. 명절도 아닌데 먼저 연락을 주다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문자를 읽는 순간 미소가 굳어버렸어요.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단 한 줄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어봤지만 똑같았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 화면 속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황급히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받지 않았어요. 통화 연결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준호야.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준호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응? 미영이한테 무슨 일 있니? 문자가 이상한데. 준호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손에 묻은 비눗물을 털어내며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문자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준호는 잠시 문자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미영이 원래 바쁘잖아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별거 아닐 거예요. 준호는 태연하게 말하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다시 경쾌하게 울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그 차갑고 짧은 문장이 박혀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이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다시 앉았지만 아까 그 따뜻했던 햇살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고 민우를 재우고 준호네 집에서 나왔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미영이에게서 추가 연락은 없었어요.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찬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불을 켜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 안을 밝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영이의 문자를 또 읽어봤어요. 그리고 미영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작은 얼룩 하나가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있던 얼룩이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크게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미영이네 집에 간 날이었어요. 손자 현우와 손녀 지은이를 보러 갔었지요. 현우는 중학생이었고 지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현우에게만 용돈을 줬어요. 5만 원을 손에 쥐어주며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했지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할머니.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오빠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눈빛이 어두웠어요. 뭔가 슬퍼 보였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미영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도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래도 오빠가 중학생이니까 더 신경 써야지. 남자애들은 공부를 해야 나중에 집안을 책임지잖아.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미영이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였나? 그때부터였나?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영이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오빠인 준호는 중학생이었지요. 저는 준호에게만 용돈을 줬어요. 그리고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오빠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 오빠 시험 기간이잖아. 미영이는 그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미영이의 눈빛도 지은이처럼 어두웠던 것 같아요.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런데 기억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미영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미영이가 대학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형편에 너까지 대학 보내기 힘들어. 오빠 대학 보내기도 빠듯해.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잖아. 미영이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때부터였을까? 미영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었을까?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영이의 문자를 또 읽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 짧은 한 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지은이의 얼굴이,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얼굴이 뒤섞여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오빠는 중학생이었지요. 엄마는 오빠에게만 용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오빠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 저는 그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났어요. 왜? 왜 오빠만?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나도 차별받으며 자랐잖아. 그런데 왜 미영이한테 똑같이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껴안았어요.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지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엄마야. 무슨 일 있니?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미영이네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미영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단지였어요. 몇 달에 한 번씩은 손자 손녀를 보러 왔던 곳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1599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미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냥 돌아가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 좀 해봐. 이러지 말고. 엄마, 저 출근 준비해야 해요. 그냥 가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미영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초인종을 다시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옆집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하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저는 결국 돌아섰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너 미영이랑 요즘 연락하니? 가끔요, 왜요? 미영이가 요즘 나를 피하는데 왜 그런지 아니?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 미영이가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왔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미영이가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저는 아무 잘못 없대요. 엄마가 문제래요.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별? 내가 미영이를 차별했다고? 엄마, 짚히는 거라도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메었어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평범하게 키웠지. 그럼 미영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이 마음이 풀리면 연락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았어요. 평범하게 키웠다고? 정말?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어요. 표지를 닫고 천천히 넘겼어요. 준호의 돌 사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의 얼굴. 하지만 준호의 돌잔치 사진은 여러 장이었는데 미영이의 사진은 없었어요. 앨범을 더 넘겼어요. 준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준호의 중학교 입학식 사진. 준호의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준호의 대학교 입학식 사진. 미영이의 사진을 찾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한 장.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미영이의 대학 입학식 사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영이는 대학을 가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앨범을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어느 날 저에게 대학 원서를 들고 왔어요. 엄마, 저 이 학교 가고 싶어요. 국문과요. 저는 원서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아, 안 돼. 우리 형편에 너까지 대학 보내기 힘들어. 오빠 대학 가야 하는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 미영이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거의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미영이가 투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투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절망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내가 미영이한테 그랬구나. 평생을.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저도 엄마에게 대학 원서를 들고 갔었어요. 엄마, 저 이 학교 가고 싶어요. 사범대요. 엄마는 원서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순자야, 안 돼. 우리 형편에 너까지 대학 보내기 힘들어. 오빠 등록금도 만만치 않아.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집이나 잘 가거라.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70이 넘은 주름진 얼굴. 그 안에 18살 소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나도 똑같이 당했잖아. 그런데 왜 미영이한테 똑같이 한 거야? 저는 세면대를 꽉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엄마도 그랬잖아요. 나한테. 그런데 난 왜 미영이한테도 똑같이 한 거예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알았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어. 저는 결심했어요. 미영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제대로 진심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지지를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지였어요.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거였지요.
연한 분홍색 편지지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볼펜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결국 저는 이렇게 썼어요. 미영아,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평생을 차별하며 키웠구나. 엄마는 몰랐어. 아니,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 용서해줘. 엄마가 정말 미안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편지지 위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어요.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어요. 미역국이었어요.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끓인 미역국을 좋아했었어요. 국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역국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나는 뭐라고 했었지? 미영아, 오빠도 먹어야지. 오빠 그릇에 좀 남겨둬. 미영이는 그날 미역국을 반만 먹고 숟가락을 놓았었죠. 저는 국을 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다시 미영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미영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 국과 편지를 조용히 놓고 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문 앞에 미역국이랑 편지 놓고 갈게. 꼭 읽어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미영이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미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편지 읽었니? 미영아, 미역국 맛있었니? 미영아, 엄마 목소리 좀 들어줘. 하지만 미영이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미영이한테 연락 좀 해봐. 엄마가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줘. 엄마, 제가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문자도 답장 없고요. 그래?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근데 미영이한테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영이가 저한테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했다는 거 엄마도 알고 계시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미영이를 차별했어. 차별이요? 무슨? 너한테만 용돈 줬어. 너 대학 보내고 미영이는 고등학교만 졸업시켰지. 명절 때마다 너희 애들한테만 세뱃돈 줬고 미영이 애들한테는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어.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럼 미영이가 저한테도 화낸 게 이해가 가네요. 저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엄마야. 그래도 제가 너무 몰랐네요. 미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영이 회사 주소 알아냈어요. 정말? 어떻게? 미영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일 한번 가보세요. 저는 준호가 보내준 주소를 적어 놓았어요. 강남에 있는 회사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미영이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이었어요. 저는 로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회사 안까지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자. 저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 입구가 보였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저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되었어요.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카페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가 넘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미영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카페를 나섰어요. 횡단보도를 건너 미영이를 쫓아갔어요. 미영아. 미영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 계세요? 미영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줘. 응? 미영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저는 미영이를 따라갔어요. 미영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영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미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그럼. 엄마 진심이야. 미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전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전 지금 엄마랑 똑같아요. 저는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요즘 저를 피해요. 제가 오빠만 챙긴다고요. 엄마가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제 딸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미영이를 꽉 껴안았어요.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어요. 미영이와 저는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11월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미영아,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지은이가 너를 피한다고?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지은이가 저한테 말을 안 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밥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그게 언제부터였는데? 한 달쯤 됐어요. 처음에는 사춘기인가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은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오빠만 좋아한다고. 미영이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미영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전 그런 적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미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한테만 용돈 많이 줬어요. 현우 학원비는 아낌없이 대는데 지은이가 미술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돈이 아깝다고 했어요. 명절 때도 현우 옷만 새로 사주고 지은이는 작년 옷 입히고. 저는 미영이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제가 미영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엄마. 전 엄마를 원망했어요. 평생을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엄마가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미영아, 엄마도 똑같았어.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엄마도 우리 엄마한테 차별받으며 자랐어. 할머니도 오빠한테 밀리며 살았고. 미영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고 싶다고 했거든. 근데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어. 오빠가 먼저 대학 가야 한다고. 엄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시집 가면 된다고. 그때 엄마도 너처럼 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울었어. 밥도 못 먹었지.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당했던 거를 너한테 똑같이 했어. 엄마도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미영이는 저를 꽉 껴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잠시 후 미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머니도 엄마도 저도 다 똑같잖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엄마도 몰라. 아마 할머니 엄마 때부터였을 거야. 아니, 더 오래 전부터였을지도 모르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딸보다 아들이 중요하다고,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그게 왜 당연해요? 딸도 아들이랑 똑같은 자식인데.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엄마 세대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어. 그게 잘못된 줄도 몰랐지. 미영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저는 미영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사과하는 거야. 진심으로.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고. 근데 지은이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지. 안 하면 후회만 남아.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는 저녁 산책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할머니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못 들었거든. 그럼 후회하세요? 많이. 엄마도 할머니한테 마음을 열었어야 했는데. 할머니도 피해자였을 텐데 말이야.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마음이. 알아. 엄마도 알아. 천천히 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미영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어요. 엄마, 그래도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그래. 미영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간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벌써 8시예요. 집에 가봐야 해요. 지은이 저녁 먹었나 확인해야 하고. 그래, 가봐. 지은이한테 잘해줘. 미영이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꽉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영아, 미안한 건 엄마야. 정말 미안해. 미영이는 공원을 나갔어요. 저는 벤치에 혼자 남아 미영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내 딸. 내가 그렇게 아프게 했던 내 딸. 저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지은이. 내 손녀. 내가 미영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미영이도 지은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저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 한편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영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영이도 지은이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지은이 학교 앞에서 기다려봐요. 지은이한테 같이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몇 시에 만날까? 3시에 학교 앞에서 봬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침을 먹지 못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긴장이 됐어요. 오후 3시 지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미영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교문 옆 나무 아래 서 있었지요. 미영아. 미영이가 저를 보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그래. 지은이 몇 시에 끝나니? 3시 반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교문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정에서 들려왔어요.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떨려요. 지은이가 싫어할까봐.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지은이를 찾았어요. 작고 깡마른 아이가 혼자 걸어 나왔어요.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아이였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혼자 걸어왔어요.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미영이가 앞으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지은아. 미영이가 불렀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영이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지은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학원 끝나는 시간인데.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지은이의 그 말투, 그 표정. 그게 바로 어린 시절 미영이의 모습이었다는 걸. 미영이는 입술을 떨었어요. 지은아, 엄마는 지은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됐어요. 저 집에 갈래요. 그리고 미영이를 지나쳐 걸었어요. 미영이는 그 자리에 서서 지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지은이를 쫓아갔어요. 지은아 할머니야. 지은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왜 여기 왔어요? 지은아 할머니도 너랑 할 말이 있어.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어차피 또 오빠 이야기만 하실 거잖아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그때 미영이가 다가왔어요.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미영이를 내려다봤어요. 엄마? 지은아, 엄마가 오빠만 챙겼지. 내가 미술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고 명절 때도 오빠 옷만 사줬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엄마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엄마는 원래 오빠만 좋아하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지은이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엄마가 표현을 못했어. 엄마도 어릴 때 할머니한테 똑같이 당했거든. 지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은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할머니도 엄마를 차별했어. 그래서 엄마도 너한테 똑같이 한 거야.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할머니도 나쁜 거예요? 저는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이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래. 할머니가 나빴어. 할머니가 제일 나빴어. 할머니가 엄마를 차별 안 했으면 엄마가 너한테 이러지 않았을 거야.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영이가 지은이를 꽉 안았어요. 저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학교 앞 길거리였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지은이는 핫초코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영이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엄마 이제부터 달라질게. 약속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진짜요? 거짓말 아니죠? 진짜야. 엄마 거짓말 안 해. 지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도 미술학원 다녀도 돼요? 미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당연하지. 지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은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저는 너무 예뻐 보였어요. 카페를 나와 미영이네 집까지 함께 걸었어요. 지은이는 미영이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끼리 시간 보내. 엄마는 집에 갈게. 엄마, 괜찮아.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고마워, 미영아. 미영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가 사랑한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걸까? 이 대물림된 아픔을 이제 끊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어린 제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꿈속에서 울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며칠이 지났어요.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차 마셔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2시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봬요. 오후 2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미영이가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미영아. 미영이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엄마 왔어요? 그래. 근데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니? 미영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다시 저를 피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그렇게 화해했잖아.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지은이도 웃고 저한테 말도 잘하고. 근데 며칠 전부터 또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미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우한테만 신경을 썼나 봐요. 지은이한테는 조용히 하라고만 했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영아, 엄마, 전 정말 달라지려고 했어요. 근데 또 똑같이 하고 말았어요.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게 그거니까 자꾸 똑같이 하게 돼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전 정말 나쁜 엄마인가 봐요.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보여준 거잖아. 그래도 저도 이제 어른인데 고쳐야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미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어제 지은이 방문 앞에서 들었어요. 지은이가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지은이가 나가요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린 미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영이도 그랬었어요. 방에서 혼자 울고 제가 문을 두드리면 대답하지 않았었지요. 미영아, 지은이한테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미안하다고 또 말하면 될까요? 근데 저 또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저는 미영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저도 답을 몰랐어요. 나도 미영이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나?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했지 진짜 달라진 적이 있나? 우리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나란히. 그러다 미영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엄마는 할머니한테 사과받고 싶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어. 근데 끝까지 못 들었어. 그럼 후회하세요? 많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더 후회했어. 진짜 대화 한 번 제대로 못했거든.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랑. 그럼 지금 가서 이야기해봐. 진심으로.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해요?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느낀 그대로 말해. 엄마도 힘들었다고, 엄마도 차별받으며 자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달라지고 싶다고. 미영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그럼 저 지금 집에 가볼게요. 지은이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가봐. 미영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 아니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미영이는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창밖으로 미영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미영아? 전화 너머로 미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영아,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뭐라고 했어? 미영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문을 안 열어줘요. 제가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도 안 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가 저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미영아, 울지 마. 지은이가 엄마 우는 소리 들으면 더 마음 닫을 거야. 네, 알았어요. 미영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늦은 걸까? 이미 지은이 마음에는 상처가 너무 깊이 박힌 걸까?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미영이한테 그랬듯이 미영이도 지은이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그리고 지은이도 언젠가 자기 딸한테 똑같이 할지도 몰라. 이 악순환은 정말 끊을 수 없는 걸까?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영이의 울음소리가, 지은이의 닫힌 방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미영이, 지은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미영이가 받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미영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미영아, 지은이는? 아직 방에서 안 나와요. 어제 저녁도 안 먹고. 오늘 아침도 문 안 열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지금 갈게. 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지금 준비하고 갈게.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미영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어준 미영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미영이는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꽉 닫혀 있었어요. 저는 문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지은아,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줄래?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니 이야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데요? 할머니도 어릴 때 차별받으며 자랐어.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게. 문 열어줄래? 한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지은이가 눈이 빨갛게 부은 채 서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이도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미영아, 잠깐만 밖에 있어 줄래? 미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지은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지은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할머니 옆에 앉을래? 지은이는 천천히 제 옆으로 왔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너만 한 나이였을 때 말이야. 할머니도 오빠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았어. 지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도요? 그래. 할머니 오빠는 중학생이었고 할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할머니 엄마는 오빠한테만 용돈 주고 할머니한테는 조용히 해라고만 했어. 지은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할머니도 그때 많이 울었어. 방에 혼자 들어가서. 왜 오빠만 사랑해? 나는 사랑 안 해? 라고 생각하며.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꽉 안았어요. 알아. 할머니도 알아 그 마음. 지은이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한참 후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를 용서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를 끝까지 원망했어.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는 너무 후회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한마디도 못했거든. 그럼 할머니는 지금도 슬퍼요? 그래. 지금도 가끔 생각해. 할머니 엄마한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지은이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지은아, 근데 말이야. 할머니는 내가 엄마를 미워하며 살지 않으면 좋겠어. 할머니처럼. 근데 엄마는 맨날 오빠만 챙겨요. 알아. 엄마가 잘못하고 있어. 근데 지은아,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할머니한테 차별받으며 자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지은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지은이를 사랑해.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배운 게 없어서. 지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엄마가 달라질 수 있어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지은이가 도와줘야 해. 엄마 혼자는 어려워.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나도 사랑해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은이 손을 잡고 문을 열었어요. 미영이가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미영아. 미영이가 저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지은이가 할 말이 있대. 지은이는 미영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줘.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은이를 꽉 안았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부터 달라질게. 약속해. 엄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해. 엄마 진짜 약속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 잠시 후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미영이가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엄마를 용서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는 이제 조금씩 용서하고 있어. 할머니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미영아 엄마도 이제 알았어. 할머니도 피해자였던 거. 그리고 엄마도 피해자였고 너도 피해자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미영이와 저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어요. 지은이도 가끔 함께 나왔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외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산소를? 네, 저도 외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잖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엄마 산소는 오래전에 한번 다녀온 후로 가지 않았어요. 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 가자. 주말 우리는 엄마 산소로 향했어요. 미영이와 지은이도 함께였어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산 중턱에 있는 엄마의 산소에 도착했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산소는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어요. 미영이와 지은이가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할머니 다 닦았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엄마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비해온 과일과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절을 마치고 저는 엄마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힘들었던 거. 엄마도 차별받으며 살았던 거. 미영이와 지은이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엄마 저 원망했어요. 오빠만 사랑한다고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근데 엄마도 그렇게 배우며 자랐던 거죠.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를 용서할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저는 엄마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한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미영이에요.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도 앞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저는 지은이에요. 할머니 손녀예요. 우리 세 사람은 엄마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이제 달라지려고 해요.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으려고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제 딸한테 잘할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달라질 수 있죠? 저는 지은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노력하면. 미영이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진짜 달라질게요.
지은이한테도 현우한테도 똑같이 사랑 줄게요. 그래, 엄마도 응원할게.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래? 그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까?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미역국 좋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미영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옆에서 열심히 지켜봤어요. 할머니 미역은 얼마나 넣어요? 이 정도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짜. 할머니 나중에 제가 엄마한테 끓여드릴 거예요.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지은이가 잘할 거야.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 안에 퍼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현우도 학원에서 돌아와 함께 앉았어요. 미영이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지은아, 현우야, 오늘부터 엄마가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줄 거야. 알았지? 지은이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노력할 거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고요함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눈을 감자 잠이 스르르 왔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어린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엄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내 딸 순자 사랑하지. 어린 저는 엄마를 꽉 안았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 꿈속에서 저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베개가 축축했어요. 잠결에 울었나 봐요.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끊어야 할 악순환.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대물림된 아픔은 한순간에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용서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 매듭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